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외교 첫 등판 무대는 G7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을 할지 검토 중인데 이 소식은 세 분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취임 후 10여일 만에 G7 참석을 위해서 6월 16일부터 1박 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십니다. 카나다가 우리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러한 초청은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와 외교, 경제 통상 영역에서의 복원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를 적극 추구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장윤 변호사님, 네. 우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G7 정상회의에 우리가 당사국은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옵저버, 네. 뭐라고 하죠? 참석 뭐라고 하죠? 참여국으로 갑니다. 초청국으로 갑니다. 그럼 가서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그룹 7의 약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개국은 이런 정통적인 열강이라고 분류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뭐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도 들어갔었습니다만 이제 이 변동은 다소 있고요. 우리는 아까 밝힌 바와 같이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서 초청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G7의 주요 의제에는 초청의 자격으로 참여를 할 뿐인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번 G7 회의에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 여부입니다. 아하. 한미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열릴지 정식으로 열릴지 그리고 한미일 회담으로까지 확장돼서 열릴 수 있을지 이런 정상 간의 만남이 가장 현안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조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부분이 매우 시급한 현안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들고 갈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강 대변인님,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 외교 무대이기도 하고 실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얼마나 실무적인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데뷔를 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환영한다 말씀을 드리고 예. 나토에도 가야 되지 않나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회담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친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이 되는 점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취임 첫날에 보통 이전의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에 오래 걸린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좀 훼손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 같은 것을 담당했었던 이종석 이번에 국정원장 지명자가 되었죠.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나토 정상회의에는 좀 참여를 해서 이런 프레임이나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기류를 보자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류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다자 외교 국면에서 또 진영 간의 각 국가 간의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러시아 침공 같은 공격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 외교 안보와 우리 경제와의 밀접한 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국면에 나서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뭐 우리가 북중러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현 정부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국제 외교 질서 안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실용적인 국익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외교적인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가장 큰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나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안보의 초연결 시대입니다. 노후 전쟁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민군 파병, 또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나토 역시 인도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또 강화하고 있거든요. 나토는 더 이상 한반도 안보, 외교안보의 그 외적인 공간이 아니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인도퍼시픽4라고 그래서 IP4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만 빠지고 세 나라가 가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토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에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나토 회의는 군사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건데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여기에 불참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었는데 구 부장님, 근데 네. 참석적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의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자유의 가치, 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란의 경우에는 이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 국정 운영 원리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 안보, 국방의 경우에도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나라들과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경우가 대부분 이 자유민주 국가들이 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에는 나토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있고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그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말 그대로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성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성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교 행보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면 아마 나토에 참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이 G7에 의해서 이 나토 정상회의에도 함께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